자, 2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2부는 후기 인상주의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을 하면은 후기 인상주의에 먼저 볼 사람은 이제 폴 세잔입니다. 폴 세잔. 삼총사 중에 첫 번째죠? 네, 폴 세잔. 일단은 그 인상주의 화가들이 전형적으로 그 형태가 뚜렷하지 않은 것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색에 굉장히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형태가 조금은 불명확한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거를 세자는 보완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형태를 잡고 싶었어요. 이 사람은 형태도 잡고 색도 잡고 둘 다 잡고 싶은 욕심쟁이였거든요. 두 마리 토끼를 다. 네.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세잔의 작품을 보면은 그 왼쪽보다는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네. 윤곽수 같은 것도 진하게 칠하고. 네, 윤곽수 윤곽선이요. 죄송합니다. 윤곽선이 그쵸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뚜렷한 거를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런 형태들을 좀 더 각진 좀 더 단순한 모양 구와 그런 뭐랄까 직육면체 모양으로 간단하게 딱 형태를 잡음으로써 이렇게 형태와 색을 동시에 취하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생투 빅투아르상 가가지고 나중에 브라크가 막 그림 그려요. 세잔처럼. 네,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이제 정물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왼쪽과 비교했을 때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가장 큰 이제 하나하나 비교를 해볼 건데 먼저 첫 번째로 요 커튼을 보면은 커튼이 요거 이제 커튼이란다 자꾸. 저는 알아들었어요. 그죠? 저는 항상 식탁보를 커튼이라고 그래요. 혹시 집에 커튼 쓰시는 거 아니에요? 저 식탁보가 커튼으로 되어 있는. 식탁보가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은 이제 그림자 처리를 해서 딱 네. 여기 이렇게 각졌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테이블이 이렇게 있잖아요. 경계선이 분명히. 그러니까요. 근데 세자는 없어. 그림자가 없어요. 음영이 없네요. 그냥 이렇게 접힌 게 아니고 접혀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걸로 나타내는데 이게 왜냐면은 이 아까 일부에서도 사진이 나오고 미술 작가 그림 작가들이 그 뭔가 사진이 포착하지 못하는 좀 더 본질적인 거를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우리가 모든 사물이 그 한쪽 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마우스를 보면은 마우스의 이 윗면 그죠? 윗면이 다르고 또 정면, 옆면, 뒷면. 아랫면, 뒷면 다 다르잖아요. 이런 각기 다른 각도의 모습을 하나의 화폭에 담고 싶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커튼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고 이 접시를 볼까요? 접시도 이 왼쪽에 있는 거는 약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그 옆에 있는 거는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하나는 약간 이렇게 좀 각도가 다르죠. 네.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다양한 각도를 하나에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이 다양한 시각을 하나의 그림으로 담는 대표적인 이제 입체주의 화가들이 이런 세잔의 그 추구했던 예술을 보고 그거를 답습해서 발전시킨 게 입체주의가 되는 거죠. 세잔의 별명 얘기해 주셔야죠. 세잔 현대 회화의 아버지. 너무 멋있어요. 아버지 노래 부를 뻔했네요. 그 다음에 볼 사람이 이제 빈센트 반 고흐인데 빈센트 반 고흐를 우리가 좋아하는 거는 아까 인상주의 화가들이 눈에 보이는 거를 표현했다면은 빈센트 반 고흐는 내가 보고 내가 느끼는 거를 함께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단순히 별이 빛나는 밤이 아니고 그냥 별이 빛나는 밤만 그리면은 어떻게 봤을 때는 저는 이렇게 모네 버전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빈센트 반 고흐는 여기서 나의 감정을 실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 까마귀 나는 밀마처럼 위에는 어두운 파랑과 아래는 이제 밝은 노랑을 섞어 씀으로써 뭐 그런 긴장감과 뭔가 그리고 이 을씨년스러운 까마귀들 이런 식으로 자기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한 작가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고갱은 그 상상력을 되게 많이 표현을 했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보고만 살진 않잖아요. 생각도 하잖아요. 그런 생각하는 것들을 표현을 했는데 이 왼쪽에 있는 설교디의 환영은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인데 야곱과 이제 천사가 씨름하는 거를 이제
그 사람들이 교회나 이런 거 나온 다음에 뭐 보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또 여기 보면은 가운데 이 경계 대각선을 두고 이쪽은 뭐 현실 세계, 이쪽은 이제 상상의 세계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고, 오른쪽은 이제 죽음의 영이 지켜봄. 그래서 이제 타히티 섬에 있을 때 이 자기랑 같이 지냈던 뭐 젊은 소녀인가 봐요. 이 소녀가 뭐 밤에 무서웠나 이래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 죽음의 영으로 보이는 이런 사람을 넣어가지고 상상 속의 그림을 그린 거죠.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자기의 관념에 있는 거를 표현을 한 작가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표현 방법을 봤을 때 원색적이고 평면적인 거를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고갱이 한 얘기 중에 나무가 녹색으로 보이면은 가장 순수한 녹색으로 칠하고, 뭐 그림자가 퍼렇게 보이면은 가장 파란색으로 칠해라,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고갱이 또 나는 보기 위해 눈을 감는다. 너무 네. 멋있어. 네. 보기에 눈을 그쵸. 감는데. 보이는 거 이상의 것을 자기는 표현을 하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지 않았을까 라는 거를 그 말을 통해서, 저는 이번에 이거 자료를 준비하면서 그 말을 봤을 때 굉장히 아 이런 거였구나 라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저희 방송이 이래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거 하기 전에는 진짜 전시 가서 이렇게 말들이 막 있으면은 네. 그냥 그렇구나 저렇구나 이러고 왔는데, 조금 이렇게 알고 보면은 그 말 하나하나가 되게 무슨 의미인지 의미심장하죠. 예, 네, 의미심장하게 진짜로 오더라고요. 와닿고.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맞아요. 또 재밌고, 이 이제 후기 인상주의자들이 야수주의에 또 영향을 미쳤는데, 야수주의로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저 알겠습니다. 빨간 방 되게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네. 저 색깔 저거 너무 예쁜 것 그쵸. 같아요. 빨간색. 노란 방도 있어요. 파란 방은요? 파란 방은 모르겠어요. 노란 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처음 야수주의라는 말이 나온 게 살롱 도통르라는 데였는데, 이 가을 전시였어요. 그래서 이 프랑스 파리의 가을 전시죠? 그쵸? 네. 네, 맞아요. 이때 이제 1905년에 야수파 친구들이 한 전시실에서 같이 전시를 했는데, 이때 왔던 이제 기자, 비평가가 보고서 아 요거는 너무 야수적이다 그림들이,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야수파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비평가가 좋은 의미로 말한 건 아니래요. 그게 야수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인간이 아닌 야수적이다 라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대요. 되게 비판하려고 쓴 표현이었는데, 네. 여기 그 앙리 마티스를 필두로 해가지고 이분들은 그게 그렇게 나쁘게 들리지만 않았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차용해서 계속 야수주의라고 쓴 거 같아요. 그리고 저 가운데 있는 그림 관련해가지고 네. 피카소가 또 앙리 마티스의 라이벌이잖아요. 그쵸. 피카소가 저 살롱 도톤에 자기 그림 전시하려고 들고 왔는데, 저 가운데 그 모자를 쓴 여인 보고 너무 강렬해서 자기 그림은 저 정도의 임팩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대로 들고 집으로 갔대요. 그때부터 아마 이를 갈았을 거예요, 피카소도. 이 두 분이 진짜 라이벌 관계가 장난 아니더라고. 피카소가 진짜 어릴 때부터 엄청 천재였거든요. 스페인에서도 한따까리 하고. 그랬어요. 진짜로. 근데 이 마티스가 제가 알기로는 둘이 띠동갑이에요. 맞아요. 네, 네. 마티스가 좀 더 나이가 있는데 네. 활동하는 시기는 되게 비슷했다고 해요. 마티스가 워낙 늦기도 했고 피카소가 맞아요. 워낙 어렸을 때부터 시작하기도 했고 천체 소리 들으면서. 근데 피카소 진짜 어릴 때 작품 보면은 정말 잘 그렸어요. 아 그래요? 진짜 그냥 잘 그렸어. 그러니까 네. 천재지 천재. 네. 진짜 천재인 것 같아. 아 근데 피카소는 대단한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입체주의 때 나중에 진짜 말씀드리고. 할 말 많잖아요 그때. 네, 그쵸. 그래서 이제 마티스의 이 모자를 쓴 여인은 자기의 이제 아내분을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얼굴에 이런 녹색이랑 그리고 빨간색, 노란색 이런 좀 것들이 자기의 내면에 있는 걸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되게 센세이션한 작품으로 그때 이름을 알렸다고 하고, 이 전시는 이런 작품들이 걸렸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고갱과 고흐와 쇠라의 이런 전묘주의적인 것도 되게 많이 영향을 미쳤거든요. 보면은 실제로 이런 창틀에 있는 이 점같이 찍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볼 수가 있고, 이런 표현 방법을. 네. 그리고 고갱의 이런 좀 평면적인 원색적인 평면적인 거를 이런 이제 배경을 보면은 좀 많이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고흐의 표현은 뭐 말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다양한 선배들의
그림의 방향성이 야수파 작가들한테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는 이제 대표 작가들을 한 명씩 볼 텐데 총 5명을 제가 준비를 했고, 먼저 이제 야수주의 총사령관, 창시자. 네, 네. 최고 대장님인 마티스를 먼저 보면은, 이제 당시에 같이 야수파 그림을 그렸던 드랭의 초상화인데, 이거를 얘기 안 드렸는데 야수주의는 되게 짧았어요. 1905년부터 네, 맞아요. 7년까지 이제 반짝했던 이제 미술 사조였지만, 마티스만은 이제 평생을 거쳐서 했고 나머지 친구들은 각자 이제 자기 길로 갔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짧았던 미술 사조라고 볼 수 있고, 짧지만 임팩트 있었죠. 짧고 강렬했죠. 드랭의 초상하고 이 친구를 이렇게 그렸고, 그리고 이 가운데에 있는 그림은 아내분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유명한 게 초록색의 선 해가지고 가운데 딱 기준으로 이쪽 녹색, 그쵸? 이렇게 색깔도, 배경 색깔도 굉장히 대비가 되고, 이 얼굴 피부의 색깔도 그런데 터치도, 그러네. 그쵸? 이렇게 그러네요. 나눠 보니까 또 터치도 되게 완전 차이가 다르다. 네, 완전 다르네요. 또 이런 게 이렇게 갈라 보니까 또 보이네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춤이란 작품도 전형적인 이제 야수파 작품이라고. 이게 처음에 그것 때 자기 집에 걸어놓은 장식품 같은 거였대요. 춤 말고 음악도 있어요. 그래서 그 2개가 이제 걸려 있는. 마티스 얘기 조금만 더 하면, 이 사람이 어머니도 무슨 장식품 같은 거 만들었나 그래가지고 그런 미술의 장식적인 효과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거부감이 없었대요. 그리고 이 사람이 평생을 거쳐서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48년이면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이때도 여전히 붉은 방 이런 걸, 빨간 실내를 그리고 원색적이네요. 네. 그리고 저희가 오늘 마티스 아내분의 초상을 3개, 이것까지 하면 3개거든요. 아까 보여드린 모자를 쓴 여인, 방금 전 초록색의 선, 그리고 요거를 볼 수가 있는데, 그 되게 많이 그리셨어요, 아내분을. 근데 이게 마지막 초상화인데 이때 사이가 좀 별로 안 좋았대요. 되게 무섭게 그리셨네. 네, 무서워요. 혼날 거 무서워. 귀신 같아요. 진짜. 그래서 한 25년 정도 있다가 이 그림 이후에 실제로 이제 황혼 이혼을 하세요. 황혼 이혼을 하시고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볼 작가는 블라멩크. 이름부터 강렬한 블라멩크인데, 야수 오브 야수. 야수 중에 야수입니다. 네, 야수 중에 야수인데, 그래서 이 진짜 서커스라는 작품을 보면은 요 길거리에, 이거는 지금 봐도 진짜 뭔지 모르겠어. 네. 뭘까요? 뭔가 쏟아져 내리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저는 그래서 진짜 추수해서 이게 말리고 있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뭔가를 말리고 있는 느낌? 보니까 밀짚 모자, 농부? 그런가? 진짜? 아무튼. 네, 그리고 이 뒤에는 이제 서커스가 있고, 요런 이제 굉장히 강렬의 그 성격도 정열적이었대요. 그러니까 드랭이랑 친구였고, 그래서 블라멩크랑 드랭이랑 1901년에 빈센트 반 고흐의 회고전을 보고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런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실제로 이제 1901년부터 6년까지 세잔, 고흐, 고갱의 회고전이 엄청 많았는데 그때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친구 드랭을 이렇게 또 빨간색 술주정뱅이 느낌으로 그림을 그렸고, 아까 마티스랑 비교를 하면은 마티스도 드랭을 그렸잖아요. 마티스는 되게 알록달록한데 정제돼 있다. 그쵸? 네, 뭐 그런 느낌이 있고, 드랭은 정제됐다기보다는 정말 이 막 부글부글 끓는 그런 열정적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초상화를 딱 비교했을 때 성격이 진짜 나타나는 그런 느낌이 받았어요, 저는. 자기 성격이 친구 초상화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보고 자기가 느낀 거를 표현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네. 친구가 아니라 자기를 그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네. 근데 보통 초상화를 그리면 그 사람의 캐릭터를 좀 많이 살릴 텐데.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 또 다른 거 보면 신기한 것 같아요. 그죠? 야수주의 그림을 떠나서 이제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그림을 또 그렸다. 이런 거는 이제 그냥 참고 삼아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앙드레 드랭. 드랭. 약간 그 옛날에 앙드레김? 앙드레김 말고 저는 장그레가 생각나는데. 아니 지금 미술 관련된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장그레? 그냥 미생을 재밌게 봐. 네, 넘어가면은 요 전형적인 아까 전묘주의적인 방법 많이 볼 수 있죠. 네. 하지만 색깔은 좀 더 원색적인 거를 좀 볼 수가 있고, 저는 그림 보면 이런 사인 같은 거, 그런 거 되게 좋아하시네. 저는 이런 사인을 너무 뭐라고 써 있어요? 뭐 앙드레 드랭이라고 써 있겠죠. 그렇겠죠. 네. 그리고 오른쪽 이거 오타인데 빅뱅. 빅뱅이 아니라 빅벤. 뱅뱅뱅. 네. 빅벤. 네, 빅벤. 빅벤이고, 요거가 이제 이번 전시했을 때 대표 작품이었는데, 그렇죠. 저는 실제로 봤을 때 색감도 굉장히 달랐지만 되게 눈에 띄었던 건 뭐냐면은 이 해만 덩어리, 그 물감 덩어리 진 거 보셨어요? 예. 네. 봤어요. 저는 그게 되게 눈에 인상 깊었어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되게 진하게 여러 번 했나 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엄청 두꺼운 것 같던데. 네, 저는 그래서 그게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빅벤이지만 저 해도 되게 이 그림에 있어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빅선. 네. 레드선. 레드선. 그러네, 레드선. 네, 레드선. 그 시청자 여러분은 제가 추천드린 게 꼭 가서 한번 보세요. 색감이 이거랑 너무 달라가지고 맞아요.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가서 보시기를 좀 추천드리고요. 네, 조명도 되게 잘 해놨어요. 진짜 그림을 가장 돋보이게 한 조명인 것 같아요. 그죠? 그 검은색 천막에 딱 얘만 핀 조명 쏴가지고 되게 멋있게 전시도 해놨으니까, 저는 그렇게 막 요란한 수레일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빈 수레가 요란하진 않았어요. 가득 차 있었어요. 네. 요란한 수레, 빈 수레일 줄 알았는데, 약간 그런 거죠. 소문난 자체 먹을 거 없다. 네, 그럴 줄 알았는데 이 그림은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티스도 이렇게 그렸어요. 마티스는 이게 수염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염을, 그리고 런던에서 이런 빅벤 느낌으로 이런 강풍경도 그리고 또 다른 느낌으로 이 런던 집결소라는, 여기 보면은 이제 타워 브릿지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네, 런던의 풍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라울 DP. 저는 라울 DP 그림 되게 좋았어요. 예. 어떤 의미에서요? 어떤 의미에서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떻게 그 사람이 그림을 그렸냐면은 이렇게 제가 뭐 이렇게 쭉 뭐 색깔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색깔이 있으면은 뭐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티셔츠다 하면은 이 색깔이 있으면 요 안에 윤곽선을 이렇게 넣더라고요. 재밌게 여기다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게 너무 재밌었어요. 이게 너무 좋았어요. 이런 느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거를. 이런 게 너무 좋았어요. 네. 오늘 보여주실 그림에도 있나요? 없어요. 왜 없지? 저는 전시를 보고 이걸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오케이, 아쉽습니다. 네, 아쉽지만 오늘 저는 없고, 그래서 그 앞선 세 사람보다는 조금 뭐 덜 야수적이다라는 느낌이 있겠지만, 그래도 색깔 사용한 거 보면 되게 원색적인데. 네, 맞아요. 원색적이에요. 특히 간판 같은 것도 뭐 노란색 이런 것들 보면은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원래 디자이너였는데 마티스 그림 보고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 야수주의적인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나중에 야수주의적인 그림 안 그릴 때 그린 거죠. 뭔가 음악을 듣고 그렸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볼 사람은 조르주 루오인데, 이 사람은 사실 유명한 거는 저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요? 이 사람 우리 얘기한 적 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박서보가 파리를 갔을 때 루오 그림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요 그림이 이제 좀 유명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얼굴인가요? 네. 그래서 조르주루는 사실 뭐 야수파 작가들이랑 같이 이제 작업을 하긴 했는데 영향이 조금 그렇게 뭐 덜하네요. 덜한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저도 개인적으로 느꼈어요. 색감도 조금 어둡고. 네. 그리고 이 사람은 다른 야수파 작가들은 풍경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초상화라든지 이런 걸 그렸잖아요. 보통은 풍경이 많은데 이 사람은 인간의 고뇌와 고통을 그렇게 표현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단순히 이게 사람이 아니라 그쵸 뭔가 그 어둡고 이런 거 보면서 아무튼 이게 가볍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 앞선 작품들을 보면은 이쁘다 멋있다 에서 표현을 어떻게 저렇게 했지? 막 이런 거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좀 더 사회의 어두운 면을 예, 얘기를 뭔가 한 그런 건가? 그런 느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분위기도 어둡고. 네, 그런 거를 또 추구했던 사람이라고 하고 그러다가 이제는 나중에는 이 사람이 독실한 캐톨릭 신자여가지고 성경의 내용을 또 많이 그렸습니다. 많이 그리고. 네, 그러면서 이제 거룩한 얼굴이라는 작품도 그리고 저도 실제로 한번 아마 봤을 텐데 제가 파리 여행했을 때 조르주로 그림을 당연히 봤을 텐데 다시 한번 보고 싶어요. 그때는 너무 무심코 지나가지 않았을까. 그쵸. 근데 다시 보면은 원래 되게 아는 만큼 보인다고. 맞아요. 모르는 거는 무심히 지나갈 수 있죠. 네, 그래서 꼭 다시 보고 싶은 작가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진짜 파리 런던을 한 번 더 갈까 생각 중이에요. 같이 가야죠, 저랑. 저랑 파리는 싫으신가요? 아니 저는 좋은데 네. 갈 수 있어요? 노력해야죠. 아 근데 같이 가면 좋긴 하겠다. 그렇죠. 뭐 다 같이 가요? 좋습니다. 꼭 손잡고. 우리 둘만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전 좋아요. 저희 팬분들과 팬이 없겠지만 네, 좋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준비한 자료는 폭풍처럼 지나갔습니다. 야수판. 진짜 짧고 짧고 강렬했네요. 강렬. 저희도 강렬하게 준비했어요. 그래서 정리 멘트 한 멘트 해주세요. 정리를 하면은 야수파에 대해서. 저는 사실 야수파가 이렇게 짧은 그 기간에 반짝했던 건지 몰랐어요 이번에. 그런 것도 몰랐고 저도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사실 야수파 자체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긴 한데 앞선 이제 인상주의부터 야수파까지 넘어오면서 그 연결되는 그 과정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고 그거를 알면은 더 재미있게 그죠. 더 쉽게 더 와닿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준비를 해봤고 우리 밤탱이님은 어떠셨어요? 밤탱이는 야수파가 이제 그 색깔의 변화에 있어서 굉장히 혁신적인 변화를 이룩한 주의가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냥 뭐 하늘이면 무조건 파란색으로 그리고 뭐 그냥 보이는 대로 그 색깔을 썼다고 하면은 야수주의는 사실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틀을 깼다. 그렇죠. 그 색깔에 있어서 틀을 깬 주의다. 음. 그래서 저는 제가 워낙 그 색감 좋은 그림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원색도 좋아하고 그런데 그래서 야수주의 이번 전시회도 보면서도 되게 주의 깊게 많이 봤던 것 같고 또 이렇게 눈탱이님이 정리해 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실제로 저희도 지금 밤이 깊었기 때문에 저희도 졸려요 사실. 네,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네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안녕.